현 선생님 금융업도 하고 계신다 그죠? 네. 예, 우리가 이 샐러리맨의 꿈은 오너가 되는 길인데 오너를 한 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하신다 그죠? 네, 뭐 어쩌다 보니. 아, 그렇습니까? 우선 이 금융회사 소개를 잠깐 한번 네, 해보시죠. 저희는 모든 손생보살을 경영하고 있는 리더스 에셋 금융입니다. 예, 여기서 지점장님을 예, 맡고 예, 계신다, 예. 그죠? 예, 우선 뭐 이렇게 이업을 하셨으니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시리라 믿습니다. 네. 예, 연간 계약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간 계약고가 결론은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비슷한 뭐 그렇게 이야기인 하든지 것 같은데. 아니면 매출이 얼마 되는지 네, 이걸 제가 그런데 여쭤보고 이제 네, 종류에 따라 이제 저희들이 수당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봉으로 치면 한 1억 정도가 그냥. 그러세요. 네. 진짜 매력적인 건데요. 저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 예. 궁금하시죠? 예. 저희 엄마가 제가 아기를 두고 돈 벌러 나오고 늦게 오니까 예. 보험회사 다니면서 귀하게 난 애 똑바로 안 키우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제가 말했는 게 엄마 내가 의사면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가만히 계시더라고. 근데 선생님보다도 의사보다도 최고인 직업이 제가 시간이 정말 자유롭거든요. 보험회사는. 아기를 키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최고의 여성 직업입니다. 그게 자유업이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아. 그리고 뭐 시집의 행사라든지 친정의 행사 예. 뭐 빠질 일도 없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도 내일이라도 가면 되는 거고 예. 돈 벌려고 집중해서 딱 돈 벌고 예.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최고의 직업이죠. 상사도 없고. 그러면은 독립업종의 독립업체다. 독립업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독립업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원들 개개인도 사실상 샐러리맨이지만은 독립업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무가 독립적으로 자유롭고 네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그 법인이 그렇지. 지금 리더스에서 금융법인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 참 보험이 저는 이제 매력적인 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보험이라고 말씀하면 옛날에 이제 강제로 보험을 가입시킨다든지 이런 시절의 기억으로 보험업을 한다고 하면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지만 요즘은 TV를 틀면 보험 선전 쫙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신 방송 보시고 믿을 만한 저희들을 찾는 거죠.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찾아온 사람 중에 싫은 사람이 그래서 할부 책자 있잖아요. 소설 전집이라든지 한국 문학 전집이니 맞아. 안 그러면 큰 책자 받아놓은 사람, 할부로 찍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보험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정말 보험이라 하면은 막 손살을 치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험에 관심을 갖고 보험의 인생을 살았는지 이제 그 계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저도 보험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가 친정에 보험 이제 해지를 하러 가면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맨날 적자 보는 거예요. 해지하면 계약금 손해 보고. 그래서 난 절대로 보험 안 넣어야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동차 보험을 받으러 왔어요, 우리 집에. 자동차 보험을? 네, 자동차 보험은 그 날짜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물어요, 국가에서. 요거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거다. 다른 어떠한 업종보다 이게 최고라고 제가 생각하고 제 발로 들어가서 시험 치고 시작을 하기 시작했죠. 성격으로 보면은 전혀 보험을 할 체질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선택했어요. 자동차 보험을.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현 선생님께서 본인 판단으로 요거는 하면 되겠다 싶은 것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듯이 보험은 억지로 권유를 한다든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한 상품들도 많아요. 많지만 자동차 보험은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차만 있으면 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으면 내가 다른 거는 누구에게도
어떤 근유를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쉬운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가 하면 원래 자동차 보험 가입한 곳이 있거든요. 있는 걸 제가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뺏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경쟁이 있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뺏어왔을까요? 아, 예.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을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올해만 져주세요. 아, 올해만, 올해만 져주세요 하고 받아왔어요. 올해만 저주세요 네. 하니까 내가 올해만 인연을 이으면은 네. 내가 이분을 잘 서비스를 그렇죠. 해서 절대 내 식구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쉽게 시작한 듯 하면서도, 정말 이거 어렵구나. 생각을 했지만, 일단 제가 제 고객이 되고부터는 제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 30년이 될 때까지 저한테 자동차 보험 넣으시는 분, 다이렉트 많잖아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보험 넣을 수 있고, 그런데도 저한테 넣는 분이 제가 월 자동차 보험료 거수 금액도 한 3천 되거든요. 근데 말은 그냥 3천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또 자동차 보험 3천만 원 거두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만은, 이제, 그때, 처음, 아까 자동차 보험을 하면 되겠다 하고 판단한 그때가 몇 년도이며, 그때 우리 혜인 선생님이 나이가 얼마였는지를 안 줘. 저 35살인가 봐요. 30대 중반이었다. 그때 IMF가 터졌어요. 근데 저는 그때 주부기 때문에 IMF가 뭔지도 잘 모르고 사업을 한 집이 아니고 저는 이제 봉급 받는 월급 공무원 집이기 때문에. 부군께서 이제 셀러리맨이셨다. 이제 그래서 저는 IMF라는 그 힘든 이런 과정은 모르고 그냥 들어갔는데 들어감과 동시에 들어가 보니 그때가 IMF였어요. 97년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저희들이 60 몇 명이 시험 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합격된 사람이 40명 조금 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보험을 하고 있는 사람 2명. 제가 듣기로 95%는 나가고 5%만 살아남는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40 몇 명이 앉아가 출발했는데 지금 보험 하시는 분은 딱 2명 계시는 거예요. 그때 시험 칠 때 이렇게 시험이 어렵다거나 정말 어려웠어요. 그랬어요? 저는 전문 용어 보험에 대해서 한 개도 모르고 그냥 애 키우다가 보험 이제 쉽게 자동차 보험 하려고 들어갔는데 시험 준비를 하는데 전문 용어가 많고 막 이런데 이제 저희들 쉽게 말하면 보석 보증보험이라고 있어요. 보석 보증보험. 그래서 저는 이제 반지라든지 목걸이 보석인 줄 알았어요. 보석. 사람 풀려 나오는 보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무지하고 힘든 그런 공부였는데 어느 날 시험 치러 가지 말래요. 왜?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이라서 합격률 때문에 저는 시험 치러 못 가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애를 신랑한테 맡겨놓고 왔는데 시험 치러 못 가게 하니까 지금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또 애들 엄마 뭐 해? 근데 시험 친다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또 엄마 시험 공부 못해가 못 친다 소리 또 할 수도 없잖아. 그래가 저희 지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점장님 저 시험 치러 못 가니 내일 어쨌든 붙을 때니까 시험 좀 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 주민등록증 들고 시험 고시장에 오라 해서 갔다. 근데 그 전날 밤에요. 밤새도록 문제답 외웠어요. 왜? 시험 떨어지면 우리 애한테 엄마 시험 떨어졌다 소리를 못해서. 어머니 최신 깎일까봐. 네. 그래, 걔가 공부 안 하면 엄마도 떨어졌잖아. 극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문제답 외워서 합격했어요. 68점으로. 축하합니다. 네. 어쨌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셨다, 그죠? 실전 잘하면 되지 싶어요. 그런데 시험은 시험이지만은 합격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고객을 유치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처음에 현장에 뛰어들 때 그때의 어떤 기분이랄까 내 마인드 자세랄까 그거를 참 이완하고 싶어요. 일단 제가 삼성 화재에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삼성이라는 곳이 트레이닝을 교육적으로 정말 힘들게 시키거든요. 근데 그 시키는 거는 저하고 정말 안 맞았어요. 제 성격하고. 교육하고는 연수받을 때는
연수받는 거 하고 네. 내가 현장에 투입됐다면 제가 제 성격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까? 그래서 용지 들고 뭐 문 두드리면서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서 왔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걸 하라고 시키는데 저 그건 정말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 하겠더라고. 예.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머리 쓴 게 예. 이제 친구들이 있는 차가 많은 곳이 어디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 파는 이제 세일즈 하시는 여자분들 많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들고 다니기 무겁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러면 친구 한 명 있는데 전화해요. 내가 몇 시에 가겠다고. 아침에 일찍 자기들 조회 딱 마치는 시간과 동시에 나가기 전에 만나야 되니까 예. 저도 빨리 마치고 가요. 가면은 친구들 한 명에 여러 분이 계셔요. 그러면 친구가 예 너희들 보험 넣을 거 있으면 우리 친구인데 소개시켜 줄게 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저희 선전을 PR을 해주거든요. 예.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내한테 아이고 왔어요 라고 인사해요. 그걸 3년 하니까 거기 있는 친구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협력자가 되더라고요. 네. 그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 딱 나갈 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보험에 대한 인식이 참 존경받는 직종이면은 뜨뜻하게 야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한테 내가 이렇게 자동차 보험 팔려고 하는데 좀 도와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조금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쫑시럽다 그러나? 그렇지. 약간 거부감 일어나는 직종이니까. 이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 시험 칠 때도 똑같았어요. 우리 신랑이 시험 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험에서 시험 친다 하기는 뭐 보험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자동차. 예. 자동차 이러니까 그래 그거는 해도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가도 제가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했고 자동차 보험 만기되면 나한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넣는 걸 도로 제가 반문으로 받았어요. 도로. 이제 되려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암보험이라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라고 이야기했지. 제가 제 입으로 먼저 하는 거는 정말 저도 약간 부끄럽고 또 말하기도 자존심도 좀 상하고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선택을 한 거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게끔 만들었지요. 그래서 사건 사고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건 사고 이래서 보험을 누가 다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교육받을 때라든지 어떤 사례가 있잖아요. 보험 사례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를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를 해줬죠. 암보험을 갑자기 누가 넣으라 해가 넣었는데 그 사람이 암이 걸려가 마침 다행히 3천만 원 타가 갔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야 3천만 원짜리 나오는 보험을 넣어라 소리는 못하겠더라고. 반대. 근데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제를 하느냐 하면은 야, 니 그 석사까지 나왔는데 이 보험제 해? 이렇게 좀 처음에 뭐라 그럴까 나는 네가 대단히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네가 보험제 할 줄은 나는 참 꿈에도 몰랐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 나를 참 위축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어깨에 힘 빠지는 얘기를 하잖아요. 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친구가 그 소리를 했어요. 제가 가니까. 그 소리 하는 친구 있었어요? 야, 니 하필이면 보험을 하노. 저한테 그래요.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 제가 그랬어요. 왜 보험 가입할 때는 내한테 억지로 했지만 네가 지금부터 큰일이 나든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면 내한테 전화해야 되잖아. 그때는 내가 네한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라고. 그래서 극복을 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처음에는 사실은 그냥 막연히 그냥 도와주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이기 나갔는 거지 그냥. 그 사건 그 시기를 내가 그래서 이겨냈고 사실 정말로 보험은 이제 가입할 때는 뭐 강제성이 있던 자의든 타의적이든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하고 도움을 주고 보험금을 타주고 또 뭐 모든 보상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 도로 고마워하시고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뭐 보험과 함께 사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죠.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은 사실 보험 업종이 그 업종 자체가 뭐 사약을 조장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좀
상대를 좀 속여서 일을 취하는 그런 게 아니고 건전하고 꼭 있어야 할 게 있는데 인식이 잘못된 거를 자긍심으로 극복하셨다. 그죠? 그렇죠. 그게 보험은 가장 정직한 겁니다. 상품 중에서.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누가 야, 보험을 어떻게 하노? 라고 보험은 거짓말은 안 하잖아. 예. 분명하게 고객하고 내하고 20년짜리 계약을 했으면 20년 갔으면 약속 어긴 거는 고객이 어기거든요. 해약을 하든 예. 중간에 하면 맞습니다. 예. 분명하게 그건 손해 본다고 처음에 미리 말을 하는데 본인이 손해를 보니 이제 보험은 싫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약속만 딱 돼가 있는 정확한 거면 약정서대로만 잘 하면은 고객은 정말로 혜택도 보고 우리도 인사 듣고 서로가 좋은 상품인데 보험은 글자 쓰인 대로 그대로 줘요. 근데 그 더한 거를 이제 찾게 되고 또 그 더한 이야기를 아닌 이야기를 이제 플러스 시키다가 뭐 잘못 선택이 되면 보험이 뭐 나쁘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의 보험 상품은 정말 정직한 상품입니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험회사의 문을 두드렸다가는 중도에 즉 맞아요. 자기 어떤 친척이라든지 뭐 지인들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거든요. 네. 이제 우리 그 새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 비결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시집이라든지 친정에 보험을 제가 전화해서 받는다든지 한 거는 지금도 잘 없어요. 네. 말 안 해요. 제가 철칙이 절대로 내 친척, 친구한테 애 먹이는 짓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험 제일 처음 가입했는 게 15년짜리였거든요. 예. 15년은 해야 되겠다. 아, 이제 그게는 자동차 보험은 하고는 아니다. 그죠? 아니, 그렇죠. 예. 운전자 보험 같은 거 아니면 안보험 같은 게 이게 예, 가장 긴 게 저희들 같은 선보가 15년짜리가 가장 긴 거예요. 요즘은 100세까지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때는 15년 만기 막 이랬는데 보험 한 개 안보험을 받은데 15년짜리를 받았어요. 제가 가만 내가 15년은 해야 되겠다. 이 사람 때문에 이제 그래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내려놔야 되지. 나를 내려놓지 않고 하기는 조금 힘든 직업이 왜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종이 한 개 들고 가서 뭐 몇천만 원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으면 2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죽으면 3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품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예. 미래 상품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힘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월 들어가는 금액이 거의 뭐 작게 들어가든 크게 들어가든 기간이 길잖아요. 납입 기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제로 얼마가 나가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이 보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을 싫어하는데 보험은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적당하게 넣을 거는 있어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고객이. 예. 예. 본인들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상하게 또 처음에 할 때는 부끄럽고 막 저 어떻게 들어가겠노 싶기도 하고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머릿속에 막 계산도 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가자. 일단 말해보자. 이런 게 있어요. 눈 탁 감고 막 이야기 한번 해보는데 그게 한번 성사가 탁 되면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탁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되더라 싶은 게 있어서 또 하게 되고 하는데 제가 2월 달에 코드를 받고 9월 달쯤에 월급이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2천만 원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예. 그때 이제 신랑이 월급이 120만 원이었어요. 예. 신랑 한 달 월급이 120인데 나는 그 1,0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예.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딨노? 그죠? 그러면 이제 부군이 제가 공직자인 줄로 들었습니다. 네. 예, 공직에 계셨는데 그래도 중견 공직자의 월 급여보다 10배 가까운 이제 급여를 받았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예, 자신감이 생기니 고객을 봐도 내가 자신이 있고 뜨뜻해지고 큰 소리 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달 부끄럽고 막 이런 거 많았어요. 저도 부끄럽고 들어갈 때마다 저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지 이런 생각도 하고 오늘은 이 상품을 이야기를 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한 개씩 탁탁 성공할 때마다 자신감이 탁탁탁 올라오더라고. 그러면서 역으로 내가 당신네들 어려울 때 내가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누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너가 손해지. 이런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 당연히 소득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지금 제 나이가
조금은 됐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 나이에 이만큼 돈 버는 사람 잘 없어요, 내 친구들 없지, 중에서. 예, 예. 그래가 동창회 나가잖아요. 나가면 쟤들 친구들 전부 다 손자 보고 손녀 보고 뭐 지금 극하고 있는데 저는 결혼도 못 시켰지만 우리 애들 둘 다 아직도 결혼 못 시켰지만 제가 아직 떳떳하고 내가 떳떳한 친구들은 잘 없더라고요. 남자들도 그렇고 예. 남자들도 이제 준비를 하더라고. 이제 그만둘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런데 저는 끝이 없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없는 한 계속 할 수 있는 직업, 그 최고의 직업이라고 제가 우린 정년이 없고, 그러고 뭐, 항상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또 어떤 일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직업이 어떻습니까? 제가 경영학 할 때 얼핏 들은 그 내용으로, 이제, 평균 성사율.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가 계약서 하고, 뭐 2번 만나가고, 뭐 이렇게 10번 만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끼고, 첫 번째 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를 3.4든가 평균값이 나와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게,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는 거의 뭐 100% 되고, 이제 제가 이제 권유를 해서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확률이 나온다고 보는데, 이게 보험은 좋은 상품을 눈에 탁 보면서 사세요가 아니고, 말로 먹고 말로 파는 게 보험이거든요. 근데 내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보험 성사가 잘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프로수가 이제 그 정도로 한 30% 정도. 30% 되는 거는 3번 정도는 만나서 신뢰를 심어줘야. 근데 일단 결국은 3번을 만나든 4번 만나든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그렇죠. 힘들죠. 보험회사도 신뢰를 하겠지만은 우선 그렇죠. 우리 현 선생님에 대한 그 개인적인 신뢰가 더 먼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보험회사보다 저에 대한 신뢰가 더 그렇죠. 많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설득의 스킬, 어떤 식으로 설득하는지 그 노하우를 한 2-3개만 공개를 합니다. 설득을 한다? 어쨌든 만나서 저는 이제 설득하는 것보다 신뢰도 있지만은 사례를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사례 중심으로 사례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보험을 넣었는데 내가 그게 도대체 뭐가 되는지도 모른다 하는 사람이 거의 90% 합니다. 선생님도 보험 1개, 2개 없지는 자동차 보험 당장에 자동차 보험을 넣더라도 뭐 혜택이 도대체 뭐 책임보험이 어디까지가 되며 모르시거든요. 그러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어쨌든 나를 우리 현 선생님하고의 인간적인 신뢰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 나하고 신뢰는 하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이 고객한테 보험을 또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례로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 보험을 넣으면 된다. 이 보험을 넣으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이런 생활에, 본인의 가장 적합한 생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은 드신 분대로, 젊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운전 많이 하고 다니고, 놀러 많이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네가 골프 칠 때, 어떠한 경우가 생길 때, 나오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어르신들 같으면은 요즘 뭐 제가 보험도 있거든요. 제가를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돈 나오는 보험도 있죠. 간호간병 보험 있죠. 요새 간호사들 뭐 간호간병하고 우리 간병인 구하고 하면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보험 또 이야기는 나중에 꺼내는 거지. 그래서 성사를 하는 게 처음부터 보험 탁 이야기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내 말을 듣는데. 또 마케팅을 하러 가실 때 나는 뭐 어떤 용모를 하가 간다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없나요? 그냥 좀 저는 이제 아무런 일면식 없는 분은 좀 잘 만나는 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개를 구전 마케팅으로 이렇게 소개받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소개해주는 분의 어떤 성향을 제가 이미 듣고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편안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미 한 분이 중간에 끼어서 반틈 다 소개를 해드렸잖아. 예, 그러니까 좀 편하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 까칠함도 없어지고 서로 신뢰가 이렇게 조금은 쌓였다, 그죠? 네, 그리고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차피 보험을 해야 되니까 저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보험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그거와 관계없이 소개자가 있으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보험 이야기는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사는 인생살이 이야기. 그거는 이미 이제 뭐 제가 온 게 그냥 보험이니까 보험 이야기 굳이 안 해도 제가 명함이 잘 없거든요. 명함 없는 이유가 이미 내가 보험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신뢰가 형성됐으니까 다른 얘기만 해도 나중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네. 그게 이제 제가 이렇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만나면 이제 사는 이야기, 제가 살아왔는 이야기, 제가 사회생활 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그 다음 보면 저를 반갑게 여겨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궁금한 보험이 있다면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대답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하고 보험 연결이 되는 거지. 내가 오늘 이분을 소개시켜줬으니 이분한테는 어떠한 보험을 받아야 되겠다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수월하고, 어떻게 보면 수월하고, 어떻게 보면 기간이 길지. 성립될 때 보험을 성공하고 받을 때까지는 시간은 많이 걸려요. 이만큼 높은 탑을 쌓아왔는데, 자, 그러면 그때 시험 치러 간 그 연도로부터 오늘까지 연차로 몇 년 차죠? 거의 30년 다 돼가요. 30년 다 돼갑니까? 28년 정도 됐죠. 그러면 그 28년 정도 됐는데, 내가 쭉 이렇게 설득을 할 때, 또는 보험을 제대로 이제 소개를 할 때, 어떤 의의를 쓰니까, 참 공감을 잘 하더라. 또 어떤 글을 쓰니까 좀 거부 반응이나 별로 이렇게 신통찮게 됐더라, 탐탁찮게 됐더라 하는. 보험은 그냥 자기가 보험에 대해서 늘 마음이 없는데 보험 이야기 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내가 물건 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와가지고 막 보험 한 개 하라 하고 그냥 단지 단타로 한 번 사가 한 개 팔면 끝나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는 보험을 넣으면 거의 20년 납입 기간이 20년 되고 100세까지 돌봐줘야 되고 케어를 해줘야 되고 컨설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단타로 그냥 가가 푸떡 이렇게 하는 건 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뢰가 일단 쌓지 않으면 이 업을 하기는 정말 힘들고 그 30년 동안 20년 동안 하는 것도 인간관계하고 맞물리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신뢰관계 형성이 이렇게 확산된 거다. 그거 되지 않으면 오래 롱런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강제로 한 개 두 개 받고 그 다음에 똑바로 해주지도 않고 있다가 또 해제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개 넣으세요 하라고 못 가죠. 가만 듣지도 않아요. 거기도 제 말 안 듣죠. 안 듣는데 그냥 살면서 이분이 친구가 되면서 형성되고 또 평생 같이 가고 또 살면서 또 친구가 되면서 또 평생 같이 가고 그래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만한 산처럼 높은 고객이 생기고 그렇죠. 눈덩이가 커지면 한 바퀴만 굴러도 이렇게 많이 그렇죠. 그 집에 또 아드님 장가가면 애기 놓고 그 애기 또 보험 제가 받고 지금 그런 상황 날로 더 분창한다. 그죠? 그래, 보험은 나는 칼 데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칼 데 없다 나는 말할 데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보험은 지금 안 들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점장님의 이렇게 보험 인연으로 연을 맺은 사람 수가 얼마쯤 되는 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 전화기에 들어있는 연락처가 3,000개 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험 가면은 우리 김지원 보험 근데 100%가 다 저 안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상대의 내리 속에 내가 보험 들라 그러면은 김지원하고 떠올리는 그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저도 다른 사람을 택할 때면 똑같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편한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보험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절대로 보험 이야기는
보험을 가입할 때만 보험 이야기 하지, 그 이외에는 제가 보험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절대 부담을 안 준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편해서 저를 찾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험 저한테 한 개도 안 들어오고 저한테 물어요. 예. 그럼 제가 또 이야기는 또 다 해줘요. 그리고 꼭 한마디는 해요. 다음에 들어갈 때 내한테 연락해리. 그 소리는 하죠.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은 TV에서도 보험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야, 예전에는 이 보험 모집 사무이라니까, 보험 모집이? 스캔?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보험 모집하는 분들이 부른 이름이 있대. 보험 설계사라든가. 예. 이제 그분들한테 하면은 이제 수당도 주의되고, 보험료가 비싸고,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하면 사고, 모집인을 통해서 하면은 내가 많이 더 내야 된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가요? 그건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해요. 예. 자동차 보험을 이제 다이렉트에 가입을 해서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본인들이 자동차 가입을 하거든요. 예. 제 고객도 가시다가 다시 오시는 분 계세요. 예. 왜 오는가 하면, 일단 수당을 받는 게 빠지니까 보험료는 당연히 좀 싸죠. 싼데 자동차 사고가 딱 터지면 당장에 물을 데도 없고 당장에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하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험은 내한테 안 냈잖아요. 내가 오시면서. 예. 묻는 거 왜 저한테 물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예. 그래, 그러면서 사고가 나고 막 불편해지면 다이렉트 그 정도의 가격 차이는 내한테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예, 그러고 이제 보험은 위험하고 큰일 나고 무슨 일이 났을 때 필요한 게 보험이거든요. 넣을 때는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지만, 사건, 사고가 터지면 보험에 대해 연락을 하면 다이렉트라든지 인터넷은 물을 데가 크게 없고 편안하게 계속 묻지는 못하고, 저희들 같은 인적 사항이 있을 때는 계속 상담을 할 수 있고 제가 상담을 또 해결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비싸도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이제 보험 인생 28년 차인데, 여러 가지 보람과 행복을 느꼈을 것 같아요.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을. 이상하게 제가 28년 하고 자동차 보험 맞고 그렇게 해도 제 고객은 암도 안 걸리고요. 자동차 사고도 크게 안 나고요. 예. 이상하게 저는 희한하게 저한테, 그래 제가 하는, 내한테 보험 넣으면 암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난다. 제가 이상하게 저한테는 그런 큰 사고건이 없어요. 이 엔지님께서 천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게 어떤 텔레파시가 가나? 최근에 제가 정말 우리 모임에서 같은 모임에 하신 친한데 이상하게 보험을 가입 권유하고 싶어서, 장님 심혈관 쪽에 뇌혈관 쪽에 하나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극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해보고 하고 잠깐 놓치는 사이에 이분 골프 치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때 제가 보험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 그렇듯이 이제 때에 다 잘 맞추면 보험도 큰 혜택을 봐서 제가 인사도 듣고 하지만, 보람이라 하는 거는 제가 보람을 크게 느껴본 게 그게 제일 안타깝다 해야 되나? 보람 느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제일 보람 느낀 거는 이제 보험을 넣고 옛날에 이제 만기가 다 되면서 그 목돈으로 집을 샀어요. 이런 사람. 또 그 목돈을 갖고 차를 새로 바꿨어요. 이런 사람. 거의 만기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럴 때의 보람은 그렇죠. 또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의 보람은. 그래서 또 고맙다고 인사 듣고 또 다시 가입하시세요 하고 또 넣고 그렇죠. 이런 거인데, 어째 보면은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제 고객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사신다고 보는 게 저에 대한 위로고, 제 고객들이 그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고, 제가 보람을 갖고 하는 거는, 보험은 고객한테 보람 주는 거는 돈을 많이 태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건 저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취급하고 하시는 보험의 종류, 상품을 이제 간단히 좀 소개를 하고. 저희들은 종신보험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식구들을 잘 케어해달라는 종신보험도 있고, 이제 노후에 또
연금처럼 할 수 있는 연금 보험도 있고, 운전하다가 또 요즘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큰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운전자 보험도 있고, 또 건강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간병인 해주는 간병인 보험도 있고, 치매 보험도 있고, 손보사, 생보사를 다 합니다. 예.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 고객님 상황에 맞춰서 뭐 어떤 거라도 다 케어해 드릴 수 있고, 금액조차도 모든 회사에 다 비교 견적을 다 뽑아서 거기서 가장 적합한 거를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삼성화재 원수사에 20년 있었어요. 그렇다고 법인에 참 잘 나왔 10년 있었어요. 그렇다고 법인에 참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셀러리맨으로서도 그때 수익도 잘 올리고 잘 나갔는데 왜 굳이 회사를 이제 나와서 독립법인을 차렸는지 그것도 그 사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릴 때 보험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지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저한테 당연히 도움을 그렇죠. 많이 줬고. 예. 근데 그 20년 되다 보니 제가 나이가 많아져 버리고 저를 도와주실 분들이 어리게 도우시니까. 나이가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업어야 될 상황이 되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오랫동안 있어야 될, 보험은 그만두지는 못하고, 보험은 스톱이 뭐 될 수 있겠지만, 특히 자동차 보험은 해마다 또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누가 돈 되는데 그만두겠어요. 그래서 하기는 하되 내가 롱런 할 수 있는 것은 법인밖에 없다. 그래서 법인에 나왔는데, 법인 나와보니 정말 뭐 삼성화재 상품도 정말 좋아요. 좋지만 더 좋은 상품도 계속 다른 회사에서 개발해가 또 나오면 좋은 것만 찾아서 고객한테 줄 수 있는 법인이 제가 잘 선택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험회사 지점장을 하면은 자기는 직원만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만두면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데 실제 실무자로 뛰면은 자기가 퇴직을 해도 자기 있던 그렇죠. 인맥이 고스란히 자기 자산으로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걸 잘 활용하신 케이스다, 그죠? 제가 처음에 보험회사 들어가자마자 2년쯤 있으니까 제가 교육팀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삼성화재에서.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니까 한 달에 월급을 120만 원 주고 그 교육을 시키라. 제가 받고 월급을 받고 이제 월급제가 삼성화재 월급제가 되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하지? 그만두면?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현명하시다. 나는 안 하겠다고. 그래,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가끔씩 하고 다녀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 나 벌써 직장 그만두고 지금 내가 뭐 했을까? 근데 지금은 제가 인적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난 지금 뭐를 차려도 손님은 있지 싶다. 그러니까 3,000명을 지고 있으면 뭘 해도. 그래,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딱 제가 공감했었어요, 벌써. 이미 한번. 그래. 그렇게 필이 딱 왔어요. 저는 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딴 사람들은 왜 안 가냐고. 좋은데 그러면 이제 삼성화재 직원이 되는데 왜 안 가느냐고 하는데 저 그때 생각해도 나중에 저거는 내가 그만두면 내한테 손해겠다. 근데 거기 갔으면 제가 이렇게 묶었지 싶어요. 지금은 그냥 놀아가면서 진짜 지금은 제가 잡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문어발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자치고 뭐 연봉 한 5, 6천 되면 멋있는 직업 아닙니까? 정말요. 꿈의 직장이고 저는 그것도 퇴직이 없는 종신직이잖아요. 자유업이잖아요. 우리 대표님하고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갔을 때 저하고 둘이 했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표님, 우리 늙어서 아침에 눈 떠서 나올 수 있는 집을 만듭시다. 늙어서 우리가 밑에 후배들 쫙 앉혀놓고 일하는 모습 보면서 뒤에서 가르쳐주고 늙어서 우리 늙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좋고 그러고 놀러 가고 싶을 때 우리 같이 모여서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근데 해외여행은 더 늙어가면 힘없어 못 다니겠고 이제는 제가 보니까 지금 요즘 한참 다니고 있는데 그런 곳이 지금 제가 있는 곳. 이야, 진짜 꿈의 평생직장을 이루셨는데 제가 보면은
노력으로 이렇게 꾸려가는 인생인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그 두 개를 여쭌다면 어떨까요? 제 자랑 같지만 노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노력파는 아니고, 지혜로운 삶이네. 지혜로운데,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그 다음에 노력이 좀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예. 한 번 하면 예. 끝까지 가는 힘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게, 죄송하지만 가방끈을 여쭤봐도 될까요? 가방끈은 뭐, 옛날에 어르신들 여자 키우면, 딸 키우면 막 있어요. 가정가 나가서 예. 시집잘 가거라. 예. 가정가 나왔다가, 제가 이제 그림에 약간 취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림의 이론을 좀 알고 싶어서, 예. 한 5년 전에, 예. 이제 편입회가, 계대 미술과 또 편입회가 또 나왔고, 또 그걸 하다 보니, 예. 또 사회에 이제 라이온스 생활을 하다가 봉사하면서 어른들을 또 보고 만나 뵙고 양로원에 가서 머리 임용 봉사하고 하다 보니 또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또 제가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딱 생각이 나면 그냥 실천은 합니다. 실행력이 강하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금융공학을 전공했다든지 금융계통에 그 전공을 한 거는 아니다, 그죠?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 보험회사에 처음에 가르쳐주는 지식밖에. 그리고 보면은, 우리 현 스님의 인생 행로는 내가 딱 판단해서, 이 길이다 싶으면은, 이제 어떤 애로나 그런 게 있더라도 돌진하는 그래, 체질이 제가 보험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제가도 하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영업은 2개가 안 됩니다. 제가 영업은 2개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보험하는 사람이 또 가가지고 어떤 상품이 다른 게 또 다단계를 제가 만약에 한다. 투잡을 하면서 다단계를 하면서 이 물건을 이야기하면 나에 대한 보험에 대한 신뢰성도 없고 그 어떤 물건에 대한 신뢰성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오롯이 한 길을 걷다가 최근 나이가 들면서 이제 괜히 앞이 좀 짧은 것 같이 느껴져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뭔가를 빨리 해야 되겠다 싶다 보니 제가 여러 가지를 막 걸쳐놓고 하는데 노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장구 치고 놀고 노래하고 놀고 그림 그리고 놀고 겸손하시고 예. 그런 게 더 많고 이제 일로는 오롯이 보험회사에 많이 다녔다고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답. 제가 2가지만 더 여쭤보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데, 아까 지혜로운 것도 보고 노력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 열정의 원천은 뭔가요?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클 때는 엄마 아버지 그늘 밑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예? 모르다가 세상에 나와보니, 세상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막 시달리는데 살아나려고 하면은 제가 강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생기고 또 한 개 할 때마다 노력을 하다 보니 성공을 하게 되니까 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이런 거지. 나는 못해 하시는 분한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거 못한다 이래. 그러면 제가 니 해봤나? 그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해보지 않고 나는 못한다 하는 소리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예 할 수 없는 거는 저도 안 했어요. 아예 할 수 없는 거는 아예 시작도 안 하지만 시작했는 거는 제가 또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또 집요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한 개를 하면 또 집요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떤 내면을 보면 니는 앉아가 집에서 살림하는 거 하나도 못하지 이렇게 밥이라도 해봤나? 그러면 저 가정부 한 번도 써본 적 없고 우리 신랑한테 밥하라고 한 번도 시켜본 적 없어요. 예, 이제 시청자한테 혹시 이제 주변에 보면은 내 아들이나 딸이 마땅한 직장도 없고 집에 비실비실 하는데 우리 진흥님 밑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자기가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자기가 그래도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임해서 보험의 길을 가겠다 하면은 받아주십니까? 예. 예.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이 사람은 정말 보험 잘 것이라 하는 사람들 계세요, 보면. 예측이.
예. 지인 아니면 저를 보고 저는 이제 말을 잘하니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람을 좋아해서 말을 좋아하는 거지 예.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 니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보험을 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말 잘한다고 보험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예. 일단 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보험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면 하려고 마음을 때는 일단 우선 내가 자신이 있어야 되지. 내가 고객을 만날 때 내부터 벌써 자신이 없어 버리면 그러니까 위축되거나 예. 뭐 이렇게 주눅이 들면 안 예, 된다 그죠? 안 되죠. 당연히 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예. 용모. 용모 단정하게 해라. 예. 쉬는 습관 예. 말씀하신다 그죠? 딱 들어가면 고객이 나한테 기죽어야 되지. 내가 고객한테 기죽어 버리면 예, 맞습니다. 예, 되잖아요. 예. 그래가 웃고 예. 긴장하지 웃고 예. 고객한테 내가 낸데 제 케어 우리 회사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고 이야기하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절대로 넉넉한 시간으로 약속 잡지 마라. 네가 처음 시작하더라도 제일 처음 시작하더라도 1시 45분 예를 들어서 2시 20분 이렇게 잡으라. 처음에 이제 그 노하우를 일단 가르쳐 드리거든요. 철두철미하게. 예. 예. 아마 네가 정말 바쁜 사람이고 네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고객님 고객 시간대로 제가 맞출 수 있어요. 몇 시 할까요? 라고 끌려가지 마라. 고객이 나한테 끌려오게끔 해야지만 성사가 된다. 끌려가 보면 그 사람이 안 한다 하면 니 안 할 거가. 그럼 보통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겨내려면 그 사람한테 이겨야 된다. 뭐든지 당당하게. 그럼 네가 넣지 않으면 어떤 불행이 당했을 때 나는 늘 도와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얼마나 좋은 상품인데. 그리고 상품은 계속 좋게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정말 예전 20년 전에 비하면 상품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휴대폰이 정말 AI 휴대폰이 나올 정도로 바뀌었듯이 보험도 똑같아요.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보험회사 가니까 샘물처럼 파도 물이 나온다고 팔아도 팔 수 있는 게 보험이라고. 옹달샘처럼. 그때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 이런 소리 하지. 지금 생각하니 또 상품이 좋으면은 시대에 따라 병도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코로나 올 줄 몰랐잖아요. 그렇듯이 계속 어떤 병에 맞춰서 보험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갖고 간다는 것보다는 그냥 항상 나와 같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보호를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자기 월급에서 어느 정도 부분만 보험에 투자를 하시면서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그게 보험인 것 같아요.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두 개 다 했지 싶은데. 그래요. 보면은 이제 저도 뭐 자동차 보험도 들고 또 무슨 보험도 들고 있는데 이 사은품을 막 이렇게 솔직히 뭐 별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걸 좀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방법이 마케팅을 하는데 참 좋은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제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 가면 상품 주라고 이렇게 시책도 주고 또 저희들도 사기도 하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협력자한테 드려요. 협력자한테. 제 협력자가 제일 고맙잖아요. 그죠? 제 대신 일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와가 설명을 듣고 가는 건 아니고, 나를 선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제가 그냥 완전 몰빵으로 다 드려요. 이 주고 싶은데, 그냥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라고. 그래 주고 하는데, 한 번은 제 고객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조금 미스가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줌마는 저한테 비닐도 하나 안 주시고, 어떤 거 막 서운하다 이거지. 하시더라고. 저는요 보상만 잘해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비닐 장사도 아니고 저한테 비닐을 찾으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이고 하면서 내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할게네. 아이고 말이 그렇다 막 이러시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 쇼핑센터에 한 박스를 배달시켰어요. 택배를 보내줬네. 그러니까 전화 오시대. 일이 안 줘도 되는데. 조금은, 이렇게 낱낱으로 이래 보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영업 성향에 따라서 다 각각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정답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본인하고 맞다 싶으면 마케팅에 나가시고. 신뢰가 가장 기본이고,
또 신뢰,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셋째도 신뢰인 것 같다. 네, 그죠? 맞아요. 예. 하기야 뭐, 이미 계약할 당시에 그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말만 하면은 뭐,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속일 일도 없고, 뭐, 더 이렇게 부풀릴 일도 없고, 이미 딱 정해졌다, 그죠? 그렇죠. 그 보험만큼 예, 정직한 게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상품만큼은 정확한 상품을 내밀었는데 예, 그 상품을 잘못 사용하셔서 먼저 해지를 하시거나 뭐 그래서 그렇지 뭐 보험회사에 뭐 빌딩 올라간다. 물론 빌딩 올라가겠죠. 왜 해지하는 사람들 많아서 중도에서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끝까지 가면 고객이 이겨요. 이 바쁜데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네. 자주 뵐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하늘 아래 첫 동네 선생님의 가게를 이 번화가 한복판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시 공간이 협소한 애로도 해소하고 화사하게 꾸며드리겠습니다. 블로그는 신규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상품, 서비스, 기술, 재능 등을 소상하게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온라인 광고 매체입니다. 헨리 포드가 귀족들만이 타던 자동차를 대중화하였듯이 저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헬퍼가 되겠습니다. 주저없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